오늘 강의는 예전과 다르게 매우 특이하게도 강의가 끝나기 전에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세 가지 오해를 제거한다 혹은 세 가지 오해를 똑바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칠 수 있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 오해를 모른다면 우리가 좀 이 길을 나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오해 두 가지와 붓다의 무기설과 연관된 커다란 오해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오해를 제거내지 똑바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수도 있는 집을 떠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고요. 이 삶과 죽음의 굴레, 질곡을 벗어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면 이것은 한간에서 많이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생활의 지혜, 무슨 삶의 기술 이런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심지어 2분기 도판, 종교판과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임기응변적인 일시적인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라면 매우 많죠. 그런 것은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 에픽테토스의 에세이들, 에피쿠로스, 세네카, 키케로 등등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법구경, 아니면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의 이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명언으로서도 충분하다.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제1분기 길에 있어서의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런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가 아니고요. 이 지혜는 결단을 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요한다. 우리가 생사 결단을 한다 할 때에 그만큼 큰 결단을 요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방식을 고수해서 그런데 너무나 이 한 가지 방식밖에 모르고 이게 방식이 틀리니까요. 이게 단지 어렵게 느껴질 뿐인데 뭐냐 하면 진정한 지혜인 이 1분기 지혜는 곧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통찰이나 법률이 왔을 때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일상사에 그것이 뭐 이를 닦는 거든 세수를 하는 거든 아니면 뭐 가족과 뭐 다툼을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곧바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생활의 지혜도 생활의 지혜라는 것도 쉽사리 이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었을 때에 그 나타나는 효과는 사실은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 우리의 삶과 죽음을 저 밑바탕에서부터 그 근본에서부터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눈의 앞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앞만 보던 것이 여태까지 전혀 보지 못한 뒤를 보는 거고요. 두뇌를 끄집어내어서 완전히 이 위아래 좌우를 뒤집어서 다시 집어넣는 것과 같다 이 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오더라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체의 운행은 본래 그대로 운행을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옴으로써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 것이고요. 고통과 공포가 생명의 축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두침침하고 무시무시한 그 어둠이 찬란한 이 꽃피어나무로 찬란한 이 가슴 설레는 꽃피어나무로 이래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으로 묘한 자유고 묘한 안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오해를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기설과 연관된 큰 오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강경 27품인가요? 금강경 27품과 연관되어서 무단무멸분이죠. 금강경 27품 무단무멸분과 연관되어서 지금 붓다의 무기설을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공간, 시간, 영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후세계죠. 사후세계에 뭔가가 지속되는가 아니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가와 관련된 16가지의 이 무기 질문. 그런데 이 공간과 시간의 문제가 나옴으로 해서 지금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주장과 가설과 이론 모델이죠. 요즘은 곧바로 이 현대과학의 이 실험 내지 검증 결과를 곧바로 팩트라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의 가설 내지 이 이론 모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혹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도반부님들께서 마치 1분기 지혜를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걸로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 가설,
이론 모델이 마치 1분기 지혜의 증거인 양, 1분기 지혜를 입증하는 증거인 양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강의 안에서도 현대과학에 있어서 중요 성과를 간단하게 그 결론만 몇 가지 이야기한 적이 있죠. 뭐 양자 중첩이라든가 양자 얽힘이라든가 중력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알레고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마치 이솝 우화처럼 우화 내지 은유 내지 비유다 이 말이에요.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주장과 가설들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솝 우화가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솝 우화에서 우리는 커다란 통찰의 기쁨을 느끼잖아요. 통찰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솝 우화가 진짜로 뭐 동물들이 막 이야기하고 뭐 인간처럼 관계 맺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알레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뭐 영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현대과학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 모델을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는 이걸로 현대과학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분기 지혜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알레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화다 이렇게 과학적 알레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분기 지혜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리고 역사 이전을 통틀어서 유일한 지혜란 말이에요. 이것은 선현성각들께서 그 어떤 뭐 과학을 끌어들이지도 않고요. 오로지 아무런 입증이나 증명도 필요 없는 스스로 선명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포인팅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이솝 우화가 여러 가지 동물을 끌어와서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솝 우화를 만들어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실된 통찰이란 말이에요. 즉 현대과학의 여러 가지 이론 모델과 주장들은 1분기 지혜의 증거가 아니고 1분기 지혜로서 현대과학의 이론 모델들을 비추어 볼 때에 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개인 대중들이 어째 열심히 노력해서 비슷하게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으로 즐겁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격려하고 크게 박수를 치고 더욱 분발하기를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1분기 지혜로 온전히 들어오기를 그렇게 축하, 격려하는 의미지 이거를 끌어와서 그봐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1분기 지혜가 입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공간을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참고적인 이야기들은 과학적 알레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예를 들어 이게 도판, 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든 아니면 과학적 이야기든 간에 이 모든 것의 해석 기준은 성각선생께서 포인팅 하신 이 1분기 지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해석의 기준, 모든 해석의 황금 열쇠, 모든 암호 해독의 키는 성각선생께서 포인팅 하신, 성각선생은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에 수없이 출연하신, 사실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성각선현의 이 포인팅, 이것이 유일하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모든 경전과 어록 그리고 현대과학의 주장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간에 유행하는 뭐 무슨 물리학이다, 뭐 관측이다, 뭐다, 그것을 붙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1분기 지혜의 길을 사실은 한치도 아무리 많은 탐구와 강의를 시청하더라도 이 한치도 못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공간, 시간, 물질, 영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학적 이론 모델을 가져올 때 그것은 과학적 알레고리다. 즉 우화다, 은유와 비유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 알레고리다. 무슨 증거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들이대어서 비로소 이것이 인정되는 지혜라면 그것은 1분기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명한 것이 이 1분기 지혜이기 때문에 단지 1분기 지혜를 현대적으로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과학적 알레고리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사뭇 좀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도반번님들께 이 강의를 시청하신 이후에 큰 영상이나 쇼츠를 추천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피드백을 좀 해 주시면 이 강의의 방향이 좀 더 예리해지고 좀 더 풍요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분기 개인 대중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분기 지혜의 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아하,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주 잘못된 길이구나. 1분기 지혜의 길이
올바른 길이구나 이렇게 관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분기) 길과 (1분기) 길이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있으면서 이렇게 나란히 가는 그러한 길이구나. 그렇다면 2분기 길을 훌쩍 벗어나서 여기 1분기 지혜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버리고 일로 가야 되겠구나 한다면 이것이 또다시 이게 차안을 버리고 피안으로 가는, 중생을 버리고 부처로 가는, 상을 버리고 법신으로 가는, 법신적 상이라 했잖아요. 법신적 상이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상은 다시 또 2분기가 되고 법신은 1분기가 되어서 상을 버리고 법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 내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도반부님들께서 지금 심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지금 스피커님은 도대체 지금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이 아닌 직관적인 도표로 간단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면 이게 전형적인 이원성이 되잖아요. 일성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심도 아니고 단일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2분기 개인 대중이다 이 말이에요. 2분기 개인 대중이 요래 있고요. 요 바깥에 바운더리, 여기 빨간 경계선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따 봐야 되고요. 이 파란 경계선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오픈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직관을 좀 돕기 위해서 지금 그린 거고요. 이것이 그럼 뭐냐? 이것이 1분기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이원성의 문제가 처음부터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떠나서 여기로 가려는 그러한 어떤 시공간적 노력 내지 간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2분기를 떠나서 1분기 지혜로 간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알기만 하면 돼요.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은 1분기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에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들어있구나, 이미 그것이구나 이 말이에요. Already you are that이란 말이에요. Already I am that이다 이 말이죠. From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감옥이라 해보죠. 감옥. 감옥도, 이것이 감옥이라면, 감옥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대자유 안에, 대자유를 누리고 즐기는 하나의 테마로서 지금 감옥이 대자유 안에 설정된 것이지요. 즉,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 시공간적 간격 내지 떨어짐, 이격을 필요로 하는, 즉 미래에 성취될 혹은 과거에 성취되었던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여기를 벗어날 필요가 없죠. 감옥 안에 있어도 1분기 지혜고요. 감옥 밖으로 나와도 1분기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부술 필요도 없고요. 감옥을 새삼스레 더 튼튼하게 지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두고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이 그래프에 의하면 지금 요 알만 가지고 있다가 요 의식,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인 영혼이잖아요. 개인 영혼이라는 요러한 마인드셋에 붙박혀 있다가, 사로잡혀 있다가 요 전체에 대한 하나의 님, 하나의 의식에 대한 지식, 지혜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열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고요. 대자유와 1분기 지혜로 바뀌는 것도 아니죠. 본래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뀌면서 그동안 그토록 불안, 근심, 걱정, 고통, 공포였던 것이 뭐로 변한다? 엄청난 신비로 변한다.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귀에 거슬렸던 뭡니까? 마누라의 잔소리, 마누라의 그 거친, 매너 없고 거친 그 말들이 뒤집어서 그 여태까지 그토록 타일러 것만 자기 주장, 자기 그 깨트릴 수 없는 그 고집불통의 그 남편의 그 매너 없고 교양 없고 그러한 무시하는 말투, 행동, 그러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됐죠? 불안, 근심, 걱정, 고통, 공포의 그는 원인이었는데 그것이 뭐로 바뀐다?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자유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 영혼의 주체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인 님의 활동이고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자유가 사랑스러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에 거슬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한데요.
그 여전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이 말이죠.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를 하고 하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안 하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역을 통해서 그러한 용서의 언행이 나온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마누라나 남편이 그렇게 자식이 또 말을 안 듣는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당연하지. 그것은 그 안에 어떤 영혼이 들어있어가 주체적으로 한다면야 비난과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 질량이 시공간의 모습을 결정하고 시공간의 모습이 물질 질량의 운동을 결정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가 하나를 결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꾸려 그것은 저절로 돼야 됩니다. 저절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바꾸려 하지 말고요. 일단 이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 세계 안에서의 이 근본 알을 변화시킬 때에 꽃이 피기 드디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기 시작하고요. 향기는 저절로 뿜어져 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쓰지 말란 말이죠. 다만 어디에만 애를 쓰라고요? 진실이 무엇인지에만 착함과 초심을 가지고 오직 진실만에 관심을 기울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좋기는 해요. 검증을 위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진짜 믿을만한지 진짜 진실을 포인팅 하는지를 여러 곳을 교차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요. 정했다면 이게 뭐 몇십 년 몇백 년 계속 뭐 검증 교차 비교만 할 수는 없거든요.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게 시간이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면 곧바로 귀가 뚫리고 가슴을 골수에 사무쳐서요. 골수에 귀가 열리고 가슴이 이렇게 젖어든다 이 말은 일상의 삶에서 곧바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의 세세한 삶 전체에 이 알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면 16가지 가짜 질문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묘한 안심과 묘한 자유가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걸 듣는다 하더라도 직접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므로써 잠시의 어떤 통찰의 기쁨을 누리는 그걸로 끝난다면 이것은 아무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분기 도판 종교판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 스피커도 한 30년 내외로 돌아다니는 이 도판 그리고 대중 종교 이러한 마인드셋은 지금 1분기 지혜와는 완전히 상이한 거고요. 너무나 이질적이라서 이종 교배고요. 이 교배가 안 돼요.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요 안에 있지만 이렇게 빨갛게 되어 가지고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50년, 100년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뭐 깨달음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좀 그럴듯한 말이 있죠. 뭐, 종교와 도판을 같이 볼 때에, 일반인에게 도판, 종교판은 진리고요. 현명한 사람에게 도판, 종교판은 완전한 거짓이고 사기고요. 정치인들에게 도판, 종교판은 뭐다? 아주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용하기 좋다 이 말이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계속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요 2분기 개인 대중이 세속적인 삶을 살든 뭐 출세속적인 삶을 살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일반인은 진리구나. 내가 여태까지 세속적으로 매우 비진리적으로 살았구나 이러고요. 현명한 사람은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요. 안 됐다. 뭐 얘기해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정치인들은 또 다르죠. 일반인들과 현명한 사람들과 또 다른 제3의 어떤 부류다. 이 아수라라 할 수 있죠. 사실은 아수라들은 이것을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드라마틱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판 종교판을.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일반인 만나서는 예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고, 현명한 사람들 만나서는 맞아요 저 전부 거짓말 사기꾼들이죠 하고는 100% 이용하죠. 어떻게 보면 참 이거 누구 얘기예요? 참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AD 1세기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스승이고, 물론 뒤에 이제 네로로부터 뭐 죽은 명령을 받았죠. 정치인이고 철학자고 로마 원로원의 유력 인사였죠. 세네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에 있어서의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1분기 지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말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말은 이 안에서 2분기 개인 대중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고요. 이런 것과 1분기 지혜는 완전하게 다르다. 어떤 결단을 요하느냐? 삶에 적용되는 결단을 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강의를 너무 지금 이 스피커가 많이 합니까? 조금 드물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의를 시청할 때마다 그 강의 내용이 직접, 아무리 사소한 글지라도 직접 나의 삶에 적용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보는 비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식들은 내 말 안 듣고, 직장 동료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배우자는 너무 거슬리고 불편하고 미운데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배역이 느끼는 그 모든 생각, 감정, 거부감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 실체로부터 나오는 그 요 2분기 개인 대중 안에서 뭔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조금 알레고리하게 말씀드릴게요. 타인과 나 자신을 탁 한꺼번에 용서할 수 있다 이 말, 납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비의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냥 그렇게 지겹고 그냥 평범하고 그런 걸로 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저절로 바뀌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단일 뿐이에요. 이 결단은 유일하게 개인 대중의 결단이 아니고요. 이 님의 결단인데, 이 나님의 결단인데, 이것이 한번 가장 사소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소한 일에서 이게 한번 결단이 딱 돼가지고 딱 일어나는 순간, 거대한 에드발론 풍선에 요 조그만 바늘구멍이 생기는 순간 전체 바람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1초 만에 빠지든 뭐 10년이 걸리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신비와 이 생사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권유만 드릴 뿐인데요. 그러니까 바꾸는 데 집중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바꾸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라면 바꿔야 되겠죠. 이거라면 바꿔야 되는데, 이거라면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알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고 왜 포인팅이냐, 이거라면 티칭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티칭이 있어야 돼요. 2분기에서 1분기로 건너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뭐 수행, 체험, 깨달음, 뭐 세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출세속적으로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뭐 온갖 거를 다 티칭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 그림 자체가 포인팅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뭐 할 게 뭐 있어? 이거 완전 스톱이지, 스톱. 잘 봐라, 이게 컵이지. 그러나 아니야, 이것은 신비야. 138억 년 동안 이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 그리고 잠시 후에 이것을 영원히 체험하지 못할 텐데, 그럼 이게 뭐겠어? 이게 컵일 뿐이겠어? 2분기 요 조그만 요 안에서 이것은 컵이에요. 컵인데, 1분기 지혜로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컵이다 이 말이에요. 컵이다 이 말이에요. 물은 물이다, 컵은 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좀 전에도 컵이라 하고 지금도 컵이라 하고 같잖아요. 마누라는 남편은 계속 비매너일 거고요. 자식은 계속 말을 듣지 않고요. 친구 동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불안, 근심, 걱정, 이 고통과 공포에 있을 건데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그저 이 성각스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냥 착한 마음으로 그냥 한 번만 그냥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예? 기태형 이야기처럼 믿져봐야 본전이잖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이왕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하고 결단을 한번 내려보는 거죠. 결단이 안 내려진다면 그러니까 착함과 초심이 뭔지,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 충동이 뭔지를 한번 적나라하게 보겠다,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오해. 1번보다는 2번 오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늘 사실은 이야기해 왔지만 이 도표로 나타냈을 때처럼 선명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이 도표로 지금 드러내 보임으로써 2분기와 1분기가 이원성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판 종교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진리고 거짓이고 뭐 유용하고 무용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 오해가 지금 이후부터는 전혀 없으리라,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품 무단무멸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붓다의 무기설은 26품과 27품과 관련해서 지금 조금은 길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워낙 중요한 것이고 1분기 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붓다의 무기설을 계속 이어가면서 무기설과 연관된 중요한 오해 중요한 오해란 거는 우리가 그것이 오해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오해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오해였음을 반드시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거는 그림으로 나타내죠. 이런 관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바로 공간에 대한 문제. 공간은 이제 물질과 더 이상 공간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했죠. 눈앞이라는 의식 요소와 지금 당장이라는 의식 요소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현실 공간 물질이다. 즉 현실 공간 질량이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 질량이고 질량이 공간이다. 이것은 1분기 지혜를 바탕으로 과학적 알레고리를 참고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 시간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 이 말이에요.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첫째는 공간이고, 둘째는 시간이고, 셋째는 영혼, 넷째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여래께서는 사후에도 존재하시는가? 이 얘기였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공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 질문 자체가 그 네 가지 질문, 예를 들어 무한한가, 유한한가, 동시인가, 무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질문 자체가 가짜 불성립 질문이다. 그래서 성립하는 진짜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즉 현실 공간, 물질, 질량, 개체, 물체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질문이. 그래서 시간에 대한 질문도 이제는 불성립 질문에서, 즉 무기 질문에서 유기 질문이라 해야 될까요? 유기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시간은 객관 실체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꿀 때에 질문이 바뀌면서 답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기가 아니고 유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은 뭡니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 말이에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즉 시작과 끝이 있는가 없는가 이 얘기잖아요. 유무의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유무 동시냐,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 이 숙고를 해 보십시오. 답을 누군가가 이제 물었는데, 시간은 영원하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요. 아니야,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이제 빅뱅, 영원하다 이 말은 이제 종교인이나 철학자한테 물었더니 영원하다 이래 얘기하고, 또 깨달은 도사한테 물었더니 영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물리학자한테 물었더니 에이 빅뱅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비로소 시작됐기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아 시간은, 이렇게 답변했을 때에 그 질문자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하다를 믿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를 믿을 거예요? 뭐를 믿을 거예요? 또 이것을 믿는 거와 이것을 믿는 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까? 일상의 삶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고요. 우리의 근본 질문인 이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이 근본적인 고통과 공포로부터 어떤 유용한 효과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그냥 말장난 내지 그냥 믿음, 소위 말해서 이 세속적인 믿음, 신앙의 문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혼이 있다 하면 뭐 착한 짓을 하고, 영혼이 없다 하면 막 악한 짓을 하고, 물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유리한,
그러니까 나쁜 짓을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영혼이 없다라는 답을 선택하겠지요. 그것을 믿는 척 하겠지요. 진실로 믿는 게 아니고. 예. 근데 나쁜 짓으로 고통받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널려 있는 나쁜 사람들이, 미운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라는 걸 선택하지만, 만약에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은 영원 불멸이다 그러면 상벌이 없다면 또 이게 아무 또 소용이 없죠. 또 상벌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끝끝내 죽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게 아무리 벌을 주더라도 영혼은 계속 생존한다. 이것도 마음에 사실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답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사람이든 이 전부 부질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후에 나는 계속, 열애와 나는 사실은 열애를 묻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건데, 죽음 이후에도 나는 계속 존재하는가? 그래, 존재한다 하면 어떡할 거고 안 한다 하면 어떡할 건데요. 전부 개인적 충동에 따라서, 개인적 충동이 뭡니까? 생존과 번식이잖아요. 그건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똑같단 말이에요. 이 충동에 따라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막 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되도록 막 이렇게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냔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묻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객관 실체인가? 이 말은 이제 물리적 이 말이에요. 물리적 객관 실체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답할 수 있죠. 객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는 각자가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들은 이게 왜 무기가 되었느냐?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실체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시간도 별도로 저 혼자 독립적으로 별도로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신비한데 그게 아니고, 객관 실체라는 것은 뚜렷하게 이 영역 경계선을 가진 어떠한, 마치 우리가 이게 입자라 할 때 그런 얘기잖아요. 입자가 별도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독립해서 존재하면서 외부 환경과 주체적으로 교습하는 거죠. 외부 환경을 적으로 판단하든 아군으로 판단하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행위해서 외부 것을 끌어들여서 자기화를 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내보내는 것, 이것을 이제 독립 객관 실체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익숙하니까 이 질문자는 개인 자아 주체라고 당연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검증도 안 해요. 요 16가지 질문의 질문자는 개인 자아 주체로서 묻고 있는데, 즉 객관 실체죠. 주객관 실체죠.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이 되고 자기 스스로는 주관이 되는 객주관 실체, 객주관 실체로서의 개인 자아 주체가 지금 이 16가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는 거죠. 공간도 객관 실체고 시간도 객관 실체고 영혼도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개인 실체일 것 아니냐, 이미 상정을 하는 거죠. 육체 말고 뭔가 육체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 이렇게 개별 주체가 있다. 그리고 이 사후라는 것도
삶과 구별되는 객관 실체로서의 죽음이 있다. 죽음할 때는 이제 육체의 호흡과 심장 박동과 호흡이 정지하는 거죠. 비가역적으로 스톱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현재는 정의하고, 점점 뇌사, 즉 뇌 활동이 비가역적으로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제 정의하자. 왜? 장기 이식을 위해서 이제 뇌사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심장과 호흡은 막 인위적으로 작동시키는데 그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데도 뇌사는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현재로 치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끄집어내는 이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말은 뭐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데, 더욱이 1분기 지혜에 의하면 이것은 엉터리잖아요. 삶 죽음으로 나눈 건 엉터리. 이 전부 단일 의식의 생명 축제란 말이에요. 예. 심지어 죽음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질문자는 뭐예요? 죽음은 별도의 어떤 객관 실체이니까, 물리적인 객관 실체로서 이제 상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질문이죠. 그래서 진짜 질문으로 먼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객관 실체인가 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질문자에게도 이것이 이제 천천히 소급되죠. 회귀된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질문자에게도 접근이 된단 말이죠. 이 영혼과 사후세계 질문에 가서 개인 자아는 진정한 물리적 객관 실체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에 이것이 성립하는 진짜 질문으로 바뀌고요. 즉 유기 질문으로 바뀌고, 이제 답변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시원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큰 오해, 16가지 이 무기 질문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즉 질문자도 객관 실체고 질문 대상인 공간, 시간, 영혼, 죽음이 전부 객관 실체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도 해보지 않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무기 질문이다. 즉 1분기 지혜에 의하면 이것은 전부 가짜 질문이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뭐냐? 시간은 물리적 객관 실체인가? 공간은 물리적 객관 실체인가? 영혼, 죽음도 역시 이렇게 질문되어야 한다. 즉 16가지 무기 질문이 나타나는 그 전제의 오류, 이것이 세 번째 오해로서 큰 오해다. 이렇게 도반부님들께 메시지를 전달 드리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흥미진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